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웃기는 뉴스! 정말 안 부끄러우시죠 이제? 네, 안 부끄럽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뻔뻔해졌습니다. 왜? 너무 웃기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웃겨요. 이거는 화를 내면은 우리가 지는 건데 네. 웃기다고 생각하면 정말 웃기고, 때로는 애들이 조금 좀 뭐랄까, 좀 뭐 안 됐다고 할까? 짠한. 짠하다고 네. 할까? 뭐 그런 측은지심까지 생깁니다. 정말 그 열심히들 사는구나 다들 이런 네, 느낌. 여러분들 웃기는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웃기는 뉴스인데요. 네. MBN 기사네요. 네. MBN 행정처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방통위 청문회가 열린데 승인 취소냐 영업정지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죠. 행정처분의 마지막 이제 단계죠. 네. 방통위의 방통위에선 그랬대요. 지금 뭐 쭉 취재를 해보니까 요 사안 자체가 사실은 아주 큰 사안이잖아요. 자본금 납입 과정에 현저한 불법이야. 그래서 이미 이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옵션이. 네. 승인 취소 처분이 나오거나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또는 광고 중단. 6개월 동안 업무 정지나 광고 중단을 하면 뭐 차라리 취소되는 게 낫지요. 네. 따지고 보면. 네. 현재 고발뉴스 TV의 광고를 보면 수익이 고발뉴스로 들어가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T 잭설님이. 보통은 이제 노란 딱지가 붙으면 광고가 구글로만 가죠. 광고 수익이. 근데 최근에 저희가 종종 이 따금 노란 딱지 말고 초록 딱지가 붙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광고를 봐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승인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업무 정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네. 어느 옵션이 나올 것인가 기추가 주목되는데요. 근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네. 이거 불법으로 한 거 맞잖아요. 네. 불법으로 승인 받은 거 맞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그냥 정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정상적으로 이제 방송국이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좀 이 시간을 좀 단축시켜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좀 너무 이게 질질 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IMF가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은 영향을 미쳤죠. 네. 그 중에서 대마불사. 대기업은 절대 안 망해. 왜? 세금으로 다 메꿔주니까. 근데 결국 대기업도 죽는 걸 봤어요. 그게 사실은 이제 시장의 엄혹함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린 대단히 하나의 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언론사도 망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MBN 강력한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많은 시민들과 저희 고발뉴스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가 하면은 동아일보가 정말 웃기는 기사 써줬어요. 이제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경제난, 뭐 주민 고통을 얘기하면서 손목에는 명품으로 추정되는 금색 시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젖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계를 확대하긴 했는데 이게 좀 희뿌옇고 요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기종인지 진품인지 가짜인지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그래도 명색이 오래된 언론사라는 이유로 명품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완곡한 표현을 썼어요. 네. 이게 IWC라는 스위스 시계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네. 확정이 됐나요? 뭐 모르겠어요. 시계 마니아들이 이제 올린 글 보면은 마니아들의 분석이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경제난 속의 주민 고통을 말하면서 너는 이렇게 비싼 시계 찾느냐, 이렇게 조지는 수법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주요 뉴스로 대서특필할 만한 일인가? 그리고 그건 또 잘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1925는 이부지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꼰대처럼 보일까봐 네. 보통 안 하는데 제가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네, 무슨 뜻인지 말해주세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네. 아빠가 이부지자. 둘이다.
뭐 이런. 이부지자가 그런 뜻인가요? 이부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동아일보가 정말 정확하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어요. 경제난, 주민 고통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김종인이 지금 야당 대표로서 주민 고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 고통을. 네. 그러면서 김종인은 프라다를 신는다라며 빨아줘요. 그리고 이 양복 입으려면 이태리 브리오니 정도 입어야 된다고 또 띄워줍니다. 좋은 거예요, 브리오니가? 몰라요.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내가 뭐 어떻게 알겠어. 프라다는 구찌랑 샤넬도 모르는 사람인데. 네. 아니 근데 이게 첫 줄이 너무 웃긴 게 옷 입는 센스가 정치인에게 중요하다. 현직 정치인 가운데 패션 피플, 페피예요. 패션 피플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여기는 페피로 띄워줘요. 여기서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쭉 가면 한 벌에 수백만 원, 옷이 1,000만 원 넘는 것도 있다라고 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띄워주고 있어요. 페피라고 정갈하고 세련된 품격의 비밀. 너 광고하는 줄 알았어. 그러면서 쭉 가면서 요 신발 프라다 구두인데 6종이 있대요. 이 프라다 구두만. 뇌물 받았잖아요, 옛날 김종인. 네. 뇌물 받아서 이런 거 다 샀나? 뭘 어떤 돈으로 샀어요? 물어봐야지. 이거 보고 우리의 홍카콜라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일 재밌는 건 또 이제 독한 위스키를 주로 드시고. 뭐 어쩌라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뭐 진짜 명품은 당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소신이다. 말이야. 명품은 소신인데 그런 걸로 시시껍절하게 지면을 채워? 라고 준엄하게 깨우쳐주는 동아일보가. 이거는 거의 여기 또 몇 년 전 김 위원장의 손목시계가 4천만 원짜리라고 보도가 됐었는데 이거 조지지 않았습니다. 이 김정은보다 거의 3배 반이나 비싼 시계를 찾는데 친구가 줬대. 그러니까 원래 뭐 그 돈을 주고 산 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비싸졌을 뿐이다. 뭐 이 얘기를 직접 변명을 해주고 있네요. 네, 변명까지. 네. 여하튼 친구한테 무상으로 받았대. 이거 뇌물 아닌가? 이건 수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여세는 물었나?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전혀 뭐 비판적인 흔적이 전혀 없어요. 20년 6월, 그러니까 뭐 국임당의 대표 입장에 김종인은 뭘 해도 되는 겁니다. 왜? 국임당과 함께 수구 기득권의 주구들은 계속 일방적으로 빨아주니까 말이죠. 네. 자, 그런 가운데 언론들이 너무 빨아주니까 김종인 이런 얘기도 합니다. 종전선언 애걸하는 문 대통령, 대한민국의 종말을 부른다. 아, 근데 종전선언이 왜 종말을 부르는지, 종전선언을 하지 않는 게 종말을 부른다. 이게 오히려 더 말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도 4천만 원짜리 손목시계를 찾는데도 일관되게 빨아주는, 왜 빨아주겠어요? 왜 빨겠어요? 다니까. 사탕을 빨아먹는 이유는 달콤하니까 빨아먹는 거거든. 지들이 생기는 게 있으니까. 한패니까. 정말 이게 뭐 제가 살짝 읽어봤는데 기사를 눈 베릴까봐 살짝 피하다가, 근데 이거는 뭐 종전선언을 하자고 애걸하는 모습이다. 한미 간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애걸하고 있다. 무슨 조율이 없어요. 계속 조율하고 있잖아. 조율. 계속 뉴스를 안 보나 봐요. 하고 싶은 말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면 실어주지 말아야 되잖아. 아무리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떠 고하를 떠나서. 네. 근데 한미 간의 의견 조율을 계속하고 김도우 한반도 특사가 갔다 오고 뭐 서훈 안보실장이 전화 통화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입만 열면 가짜 뉴스지 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빨아주는 자들. 또 글쎄요. 그냥 웃자고요. 얘기도 네. 아니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종전선언에 대해서 반감을 내비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뭐 본인이 안보를 이만큼 생각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걸로 약간 태극기 쪽에 어필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안보를 들고요. 과시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인다고 과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이런 걸로 웃어주시니까 제가. 예, 제가 리액션 보십니다. 아이고. 제가 고맙긴 한데 약간 좀 미안했어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연합뉴스에서 네. 신천지 신천지 측 측에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 보좌관에게 올림픽공원 장소 대관에 대한 민원을 넣었고 대관을 했다. 그래서 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저기요, 저 기대기 선생님들, 요거 민원할 때 요게 민원이 요런 때 쓰는 게 민원이에요. 민원실에다 전화 거는 게 민원이 아니라 요런 거 했다. 요거를 이제 로비를 한 거 요런 걸 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휴가 아픈데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지금 휴가를 한번 썼는데요. 요런 게 민원이 아닌 거죠. 자, 요거 김무성 전 대표 보좌관한테 전화를 한 사실을 천지일보라고 사실상 이만희의 기관지로 알려진 대표이사가 진술했으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데 보좌관은 전화 받은 사실 인정합니다. 공단에 전화해서 검토해달라고 했다. 근데 보통 검토해달라고 하면 김무성 정도 되는 끝발의 보좌관이 요거 좀 대관 좀 신경 써달라, 검토해달라 그러면은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승인 났다고 말한 적 없다라고 물러났는데 여하튼 김무성 씨 조만간 뭐 검찰 조사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느낌이 오네요. 네. 그런가 하면 또 김무성 씨 또 기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피살 공무원 추모 릴레이를 참여했어요.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족 앞에서 사과를 해라. 공동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철저히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남북한 공동조사는 보통 이렇게 국임당에서 얘기하면 바로 되더라고. 네. 지난번에 김종인이 북한에다 빨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해라. 그러자마자 바로 북한에 사과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김무성이 남북한 공동조사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바로 또 공동조사가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김무성 씨는 국민 앞에 빨리 사과할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 네. 네. 자, 야당이 김소연 징계 않기로 했다. 달림은 영창으로. 달림 영창. 네. 한가위에 이제 요 노래 가사를 적어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였는데. 달림은 영창으로. 근데 이 노래가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뭐 나왔던 노래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절대 그게 아니다. 네. 나 그것도 좀 그래. 그냥 진짜 나는 이 문정권의 폭정에 못 견뎌. 감옥을 보내겠다는 의지로 내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원하고 멋있어 보일 거야, 오히려. 근데 아닌데요. 그냥 내 자장가로 이렇게 쓴 건데요. 그냥 모차르트를 좋아해서요. 저는 뭐 여러분 안 좋아하세요? 베토벤? 뭐 이런 식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네. 조금 역시 대깨문들 뭐 이런 식의 막 말을 합니다. 이런 정말 추잡스러운 용어를.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더 이상 뭐 정치나 이쪽으로 하실 생각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이제 극우 유튜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뭔가 그쪽으로 활동을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진중권 척척석사 진중권이 김소연 위원장인가요 이분이? 네. 네, 이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고를 칠 것이다. 놔두면 계속 사고 칠 것이다. 지금 김종인이 사퇴를 만류했어요. 김소연한테 있으라고. 그러니까 척척서사 진석사가 이거 김소연 같은 친구는 사퇴하도록 놔두는 게 좋은데 김종인이 똥볼 차는 것 같다. 놔두면 이제 분명히 계속 사고 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 교수한테 화가 났어. 김소연 씨가.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건 진짜 진석사 말이 이럴 땐 맞아요. 지금 또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또 사고를 추가로 쳤냐면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우리 법에 정해진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광우병처럼 광우병에 대해 얘기하는 거죠. 촛불을 켜놓고 굿이라도 했나 노래하고 춤이라도 췄나 막말. 이렇게 맞받아 쳤습니다. 광우병 투쟁의 정당성은 이미 확인이 된 상황인데 거기서 무슨 굿을 했습니까? 시민들이? 막말이 이어지고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근데 글쎄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쪽 패미들이 말하는 사이버 스토킹 집착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뭐 정의당을 겨냥을 한 걸까요? 패미들 공격받기 전에 자중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이 여자니까 나를 계속 공격하면은 패미들이 와서 나를 지켜줄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패미 10만 패미를 양병했나 봐. 자기 어디다가. 그러니까 요게 바로 이미 페미니스트 그룹이 이렇게 일배적 성향을 보이는 아주 극단적인 국임당 내에서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과 이미 심정적 연대 또는 언제라도 동원 가능한 정치 세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정의당에서 박원순 시장을 공격할 때도 조준동을 비롯한 국임당 쪽에서 오히려 연대하는 그런 정치적인 현상이 목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소연 씨 같은 경우는 너 계속 나 공격하면 그쪽 패미들이 말하는 사이버 스타킹 집착으로 보일 수 있어. 패미도 공격받을 거야 라고 패미를 앞세워서 공격을 하는 양상. 패미들한테 나한테 이랬으니까 공격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진짜 앞으로 웃기는 뉴스 많이 공급해 주실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고발 뉴스에 기대 줍니다. 기대해 줍니다. 땡큐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현아. 청와대랑 여당이 이제 BTS하고 친한 척하더니 중국에는 왜 침묵을 하냐라는 건데 저는 김연아 이분 이제 비례대표 하실 때는 글쎄요 이 정도까지 생각 없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진 않은데 그럼 지금 중국에다가 우리나라에서 막 뭐라고 하면은 그게 또 경제적으로 타격이 돌아오면은 그걸로 또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임당 일부의 스탠스랑 비슷한 건데 네. 김연아 씨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인지. 그러니까 중국이랑은 전쟁도 불사했으면 좋겠고 뭐 미국의 꼬봉 국가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같이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네. BTS가 한 말이 뭔가 진짜 찾아봤어요. 너무나 좋은 얘기 했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 희생 기억을 해야 된다. 미국이 우방국으로서 이 멘트 한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는 좀 불편하지. 그러면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국을 비하한 것도 아니고 전 중국에서 분노를 하는 건 전 이해는 안 가요 사실. 아니 근데 중국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항미 원조 전쟁이거든 6.25가.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들이 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랑 대결 국면에 있잖아. 중미 양국이. 그 와중에 그 70년대 대단히 중요한 전쟁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외교부에서 실제로 논평까지 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양쪽을 흥분시키지 않고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외교적인 처세라고 할까요? 대응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한쪽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게 뭐가 있어요? 강대강으로. 그쵸.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집권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라가. 이럴 때는 차라리 중국의 뭐 그런 모습을 좀 같이 규탄을 좀 하면서 BTS를 좀 그냥 같이 응원을 해주는 게 야당의 역할이 아닐까. 차라리 그러던가. 네,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BTS 싶은데. 말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네. 정말 그러니까 너무나 철없는 뭐든 국익이고 뭐고 그냥 본인들의 당의 이익이 좀 될 것 같다. 청와대랑 정부 여당에 좀 흠집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다 달려드는 게 오히려 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일이 아닐까. 오죽하면 기득권 매체들이 안타까운 거야. 네. 하도 똥풀만 차니까. 이 문 대통령 지지율이 도대체 저렇게 흔들어도 움직이지가 않아. 네. 지금 계속 오히려 부정적 여론이 최근 들어서 살짝 깎이면서 긍정 여론이 견고하게 50%대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한국일보도 이 이른바 콘크리트 50% 지지율을 보면서 분석을 했는데 저는 뭐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관점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 민심을 뭐 썩 잘 읽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 전국이라고 하는 측면,
워낙 지금 정부에서 책임 있게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측면도 무시는 할 수 없는 분석이다. 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은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네,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줄기소를 당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네.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개헌 저지선인 백석이 무너질 수도 있으려나라는 그렇죠.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국임당 같은 경우는 안팎으로 사실 신경 써야 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정말 안 된, 우리가 봤을 때는 역사의 발전과 사회 정의, 사필 규정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국임당이 가는 길의 끝에 절벽이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살짝만 생각해 보면. 근데 지난 총선도 그랬지만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15명 정도가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 실형을 받게 되면 그냥 폭삭 무너지죠. 백석은. 자, 이거 다 알면서 애들 공천을 한 거예요. 이미 예상된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저런 식으로 계속 자신들의 정치 세력 유지보다는 당장 눈앞에 그냥 정쟁을 쫓다가 괴멸할 정치 세력이다라고 밖에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재미있는 것은 TK에서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TK에서조차 하락하면은 국임당은 답이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죠. 네. 정말 그 탄탄한 지지율을 그쪽에서는 유지를 해 왔었는데 대구 경북에서 절반 정도 유지를 하다가 10%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근데 이제 뭐 대구 경북 부울경 이쪽이 이제 인구가 많잖아요. 네. 인구가 많으니까 뭐 어떻게든 대선까지 끌고 가면 대선에서는 좀 비등비등하게 겨뤄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냥 무조건 흠집 내기에만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근데 또 지금, 이제 이른바 공정과 관련된 아젠다들, 인천국제공항 문제라든가 여러 이른바 조국 장관 당시에도 유사 공정 의제를 가지고 10대, 20대, 30대를 공략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20, 30대도 국임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양상이다.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자, 진실이 아니고 가짜 팩트로는 잠깐 또는 몇몇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없다는 거는 뭐 역사의 진실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나경원 이런 가운데 이제 나경원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실험실 빌려준 교수가 소환이 됐고 네. 그러면서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의 자녀들에 대한 의혹 수사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그렇죠. 기사가 아들, 어제 딸 MBC에 둘 올라왔어요. 다 지금 동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그래요. 일단 초반에 가속력이 붙는데 시간이 걸립니다만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수사 얼개와 논리가 선 상황에서 이른바 노출되는 수사 기법을 택합니다. 관련자들을 불러들일 때는 이미 조서 작성을 위한 질문이 다 형성이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마지막 수사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은 그 서지컬 외과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딱딱 집어서 압수하거든요.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단계로 가서 소환과 압수가 시작되면 이제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동안 나경원과 이른바 남편의 82학번 법조 세력 또는 국임당과 법원 내부의 적폐 세력의 연대가 수사를 막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네. 그 수사가 한번 시작되면 검찰 수사는 좀 거대한 철바퀴 같아서요. 한번 회전이 시작되면 잘 안 멈춥니다. 결국은 비판적으로 비협조적인 언론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호랑이 등에 탄다. 조만간 이제 호랑이 등에 타서 기사들이 발생하는 단계로 갈 것이다. 아듀 나경원.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뭐 재밌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요거 우리 그냥 딱 한마디씩만 하고 넘어갈까요? 우리 지희 씨랑 저랑. 네. 원희룡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대권 도전 선언을 한 원희룡, 이낙연, 이재명은 쉬운 상대다. 한마디씩만 하고 넘어갈까요?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쉽게 질 수 있다, 내가. 아, 쉬운 상대다. 내가 쓰러지기에 쉬운 너무 상대다. 쉽게 질 수 있다. 아, 예.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거 말고 말이 안 되니까요. 쉬운 상대. 네. 솔직하게 그렇게밖에 얘기를 해석이 안 했다. 되네. 예. 이낙연, 이재명은 어떻게 좋게 보려고 해도 예. 쉬운 상대. 그러니까 원희룡 씨 보면은 좀 뭐랄까 이게 해도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반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되는데, 그지? 근데 뭔가 이제 이런 분들을 걸고 넘어진다는 것 자체가 뭔가 본인의 체급을 그만큼 그거에 반이라도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뭐 보통은 그러기 위해서 네. 하는데 그 책임 좀 뭔가 비슷한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장혜영 의원이 민주화 운동 세대 이제 국회 기득권이 됐다라고 하면서 비판한 것처럼 좀 그런 비슷한 심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여하튼 좀 그냥 웃자고 가져왔어요. 네. 원희룡 씨. 제주도지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주도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 좋지 집중 안 않을까? 하는 게 나아요. 자꾸 이상한 거 하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이게 나왔어요. 네. 이거는 진짜 거의 저는 이제는 좀 깡패라고 봐야 된다. 대전협의 새 비대위가 구성이 됐는데요. 네. 인턴 수급 해결 안 되면 또 단체 행동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또 정부를 압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인턴 수급 해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지네들 때문이잖아. 본인들이 아는 거죠. 예, 본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네가 애들 시험 못하게 한 거, 못 보게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들이 너무 책임을 지기 싫고 남 탓을 하려면 최소한 뭐 서울의대 학장이라든지 병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대학 병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따져야지 왜 이걸 또 나라 탓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좀 비겁한 게요. 네. 대전협은 피해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네, 맞아요. 동생들 본인들이 이미 의사가 됐고, 네. 동생들, 응? 애들만 피해봤잖아요. 지금 1년 유급되게 생긴 거 아니에요. 응? 근데 그래놓고 자기들이 일말에 뭐 좀 책임감이라도 좀 표시를 하나 봤더니 전혀 없어. 야, 우리 똘마니들 안 들어오면 지네 지금 후배들 인턴 돌려야 지들이 좀 편한데 똘마니들 우리 밑으로 안 들여보내면 또 우리 거부할 거야? 진정성이 있나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계속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지금 뭐 병원장들 나와서 뭐 사과했잖아요. 사과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의사가 배출이 안 되면 국민들의 건강이나 뭐 이런 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 진료 또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저것들 그럼 또 국민들 목숨 가지고 협박하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유급 상태에 위기에 처한 후배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뭐 받아들일 의사가 없습니다만 4대 병원장들이 나서서 어떻게 좀 구제해 보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국민들 마음은 안 움직여. 근데 이렇게 또 이 전공의들 이른바 대전협이라는 데서 또 이렇게 해코지를 해버리면 해방을 놔버리면 그럴수록 더 이제 후배들은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리 국민고충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이 제가 전현이라고 확실하게 발음을 할게요. 좀 욕처럼 들리는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전현희 위원장이 같은 서울대 치대 출신 의사로서 좀 구제와 관련돼서 좀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상당히 멀거든요. 마음이 안 도와주는 겁니다. 대전협 후배들 완전히 보내려고 일부러 그런 건가? 내 경쟁자들. 우리 미래 경쟁자들을 경쟁자들. 이상합니다. 대전협.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화나는 건데요. 자, 요건 뭐 웃길 자신 없습니다. 자. 베를린에 세워진 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서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을 가지고 물밑 외교전을 펼쳤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철거된 이유가 그러니까 일본이 야 이거 소녀상을 세운 정의연이라는 데가 회계 부정으로 얼룩진 나쁜 단체야 라고 설명함으로써 그러면 걔들이 세운 소녀상도 나쁜 거네 라고 해서 철거하도록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와.
조중동이 한 건 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열심히 토착 왜구들이 한 때려줘서. 건 했네. 네. 어? 저는 이분들의 이제 이름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뭐라고요? 조선일본. 조선일본? 조선일보 아니고. 중앙일본. 아, 중앙일본. 아. 생각보다 네. 재밌네요. 자국의 큰 기대- 이익을 위해서. 큰 기대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 시도해 주시는 게 너무 네. 아름답습니다. 웃겨주시려고. 화나는 우리 시청자들 네. 위해서. 싼케이 신문에서 정의원의 의혹을 적의 실책이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러니까 적대시하는 거야. 저들은 여전히. 네. 적의 실책이고, 그러면 조중동의 특종은 적의 성공이네. 예? 아니다, 적이 아니라 우리 편의 성공이네. 그쵸. 아, 그러니까 정의원이 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정의원을 그렇게 까내리고 거짓 뉴스를 가지고 와서 음. 그렇게 까내린 무려 이 13개의 주요 기사가 정정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좌시를 해야 되나요? 저런 자들? 안타깝습니다. 네. 소녀상 철거를 결정한 지자체가 일본의 일본 압박을 이제 부담으로 느껴서 철거를 하려는 것이다. 네, 이런 기사인데. 그 총체적인 일본의 로비에 굴복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정의연에 관한 대한민국 토착 외구 조선 일본 생각해보니까 재밌으시죠, 좀. 웃기네요. 조선 일본 신문 등의 악의적 보도가 결국은 먹혔네요. 그러니까 성공했습니다. 네. 네. 조선 일본. 자, 북한 열병식 중계가 이적행위라고 물어 씹었던 TV조선 네. 채널A. 어제 저희가 그 자료를 네, 과거에 김엄마 지들도 페이스북에서 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지들이 옛날에 했던 맞아요. 거. 네. 근데 심지어 YTN이 이렇게 했지만 과거의 동아일보는 지들이 채널A에서 2015년에 열병식 보도를 하고 우리가 시청률 1등 먹었다? 라고 자랑 기사까지 썼었어 얘들이. 어쩔 거야. 동아일보에 적은 동아일보야. 그러면은 와, 그러니까요. 채널A가 열병식 보도했으니까 빨갱이다 이렇게 안 하고 지네네 종편 1위 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가 하면 TV조선이 뒤를 이었다. TV조선 됐어? 그랬어? 야, 경쟁적으로 애들이 그때 정말 열병식을 열병나게 보도를 했었군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얘네가 맨날 뭐 하면 대북 퍼주기라고 비난하면서 실제로 얘네가 이 조선중앙TV 있잖아요. 북한 방송. 네. 게다가 저작권료까지 지불하고 있대. 미쳤니 니들? 돈 퍼주기는 니네가 하는 거 아니야. 본인들의 논리대로라면은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상파 종편 보도 채널이 저작권 명목으로 공탁한 금액이 지금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공탁해 놓은 거야. 맡겨놓은 돈이 21억 원이래요. 야, 종편도 이적행위를 한 거죠. 지들 논리 따르면. 맞아요. 네. 요거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기래년, 이런 말도 있어요. 욕설의 성폭력 위협까지 여성 기자 혐오 피해 심각하다라는 지금 건데. 최근에 이제 기자협회부에서 네. 자기들은 정치인들을 막 좌표 따서 공격하면서 그런 기사 또는 가짜 뉴스나 문제 있는 기사를 썼을 때 시민들이 누가 쓴 거야 라고 해서 찾아가서 이제 기자들을 공격하는 경우는 있어요. 댓글 달고 비판하는 거죠. 근데 그게 심각하다라고 이제 기자협회부에서 한번 기사를 썼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 송가영 기자님께서 대단히 낯이 익네요. 이분이 이제 박 시장 그 관련해서도 상당히 그런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분이신데 여하튼 공격을 당하는 거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의 그 명예와 모욕감을 주는 말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자 남기자 구분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기자는 정당한 비판을 감수할 의무가 있다. 그거를
국민들이 좌표를 찍어서 공격하는 행위라고 대상시하는 것도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자들에 대해서는 좀 과도한 언어 공격이라든가 희롱 같은 거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저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욕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하는 게 상대가 남자 기자였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이렇게 기자에게, 얼굴도 모르는 기자에게 공격을 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는 네. 또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네. 뭐 기자들이 자기들 욕먹기 싫어하는 거는 네. 가당치 않은 그쵸. 기자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자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네. 오해받을 짓은 할 필요 없죠. 정당한 그쵸. 민주시민으로서의 항의를 성별 구분 없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하다는 선을 거는. 지키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자들도 뭐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음. 어떤 비판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러시진 네. 않겠죠. 상식적이라면. 네. 자, 웃기는 뉴스. 오늘 어땠나요? 좀 웃기셨나요? 네. 네. 오늘 제가 조선일보으로 좀 웃긴 것 같은데. 네. 조선일보.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